자, 이번 시간부터 이 난생처음 컴퓨팅 사고 위드 파이썬 교재로 들어갈 건데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쭉 훑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제 대충 약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그런 기법이 있었고, 딥러닝은 이제 신경망, 그것도 이제 심층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된 신경망, 우리 머리에 그 뉴런을 본따서 만든 것이 그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시고요. 이 교재가 지금 약간 교수자마다 책이 살짝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서 혹시나 이제 잘못 구입한 사람은 요 난생처음 시리즈가 있어요. 난생처음 AI 뭐 프로그래밍 책도 있고, 프로그래밍인가 아무튼 그런 책도 있고요.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난생처음 컴퓨팅 사고 위드 파이썬, 다 파이썬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혹시 잘못 구입한 사람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제 다른 분도 또 다른 책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게 한빛 아카데미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제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김명호라는 분이 여기 요거를 만드셨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출판을 하였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비슷한데 난생처음 컴퓨팅 위드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21년도에 나온 거고요. 구성을 살짝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알고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AI 하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알고리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처럼 개념을 이렇게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 차시에는 3주차 1차 시에는 파이썬이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을 설치하고 이제 간단한 거를 이제 학습해 보는 소개까지를 3주 1차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와 변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 튜플, 뭐 이런 함수 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컴퓨팅 사고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이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할 거고요. 우리 컴퓨터 사고 알고리즘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이 과목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력의 향상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마지막에 뭐 프로젝트,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학기 말 정도 가면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를 이제 과제로 낼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창의성과 문제 해결, 통합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 강의 자료, 그리고 강의 자료실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OT 자료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마쳤고요. 요거 말고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컴퓨팅 사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컴퓨팅 사고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 AI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의 작업을 하는 것, 그것들이 다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컴퓨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부터 해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 결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컴퓨터 사고이고,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게 자꾸 남아 있네요. 컴퓨팅 사고의 의미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컴퓨팅 사고, 이제 컴퓨터는 이제 컴퓨팅이라고 하면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아니면 그다음 데스크탑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모바일로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특정 업무, 우리 뭐 과제도 수행하고 수업도 듣고 실습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컴퓨팅이라고 하죠. 회사 업무, 우린 학교 회사 업무는 아니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메일도 여러분이 발송을 할 수 있고, 문서, 영상 편집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컴퓨팅이라고 하죠. 이제 컴퓨팅 시스템, 우리가 계속 이제 컴퓨팅이 이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이나 집단 이런,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제 집단이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뭔가의 집단의 작업들,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뭐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다 집단이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고, 개인 프로젝트 아니면 뭔가 혼자 하는 과제 수행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기존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 우리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뭘 하시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시나요? 누워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바로 일어나면 뭐 시간의 정보 이게 있죠. 오늘 날씨 정보 아니면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등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얼마나 뭐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기존 정보를 재가공, 있던 것들을 다시 가공해 가지고 우리에 맞게, 나에 맞게 뭔가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컴퓨팅 시스템의 이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분은 지금 지금 올림픽 대로 상황인가 봐요. 여러 군데에서 찍은 이런 것들의 자료를 지금 관제 시스템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쭉 봤을 텐데, 컴퓨팅 사고라는 그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컴퓨터가 사람보다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는 정말 누구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혹시 뉴키즈 블럭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뉴키즈 언더블럭은 그 뭐 그룹 이름, 옛날 그룹 이름인데 뉴키즈 블럭인가요? 거기 보면 어떤 그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혹시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는데, 깻잎 이렇게 깻잎을 조림인가요? 깻잎 무침 뭐 이런 거를 보면 깻잎이 되게 얇고, 또 무침이나 조림을 하면 이게 그 염장이 되기 때문에 더 얇아지고 밀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깻잎 하나를 이제 집기까지의 과정, 굉장히 모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뉴런과 신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야만 이거 하나를 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 로봇도 이거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 고도의 손에 그런 작업 있잖아요.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깻잎을 이제 떼는데 두 장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두세 장.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걸 떼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의견이 막 분분했었는데, 그런 그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그 학자분은 떼주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초집중해서 그 모든 신경과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해서 쓰는 그 고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기다려야 되지, 이걸 그냥 답답하다라든지 뭐 그냥 도와주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자의적으로 그냥 이거를 떼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냥 생각이고요. 뭐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사람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뭐 이거를 이제 뭐 사람이 아니면 자기 혼자 끝까지 뭔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성격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런 어쨌든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그 사람의 뭐 의중을 잘 고려해서 도와줄던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하냐면 이제 컴퓨터, 로봇도 아직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했지만 아직도 사람의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케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람처럼 막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고 막 그 바로 그 난간에 부닥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즉시 해결할 수는 없어. 굉장히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이거를 문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뭐 사람의 직감이라든지 뭐 어떤 바로 뭔가를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바로 뭔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뭐 이제 계산이 효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일단 어떤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해당하는 거죠. 일단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를 딱 풀기까지 이 도대체 이 뭐 출제자 아니면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 A를 물었는데 갑자기 그 동문서답 하는 거 말고 이제 그 문제에 해당하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기술하는 일체의 모든 일체는 모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도출하기까지의 모든 사고 과정 이것을 바로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그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점점점 수학 문제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예전에는 그냥 한 줄, 두 줄 뭐 정도의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가 한 단락 정도 되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쫙 보고 쫙 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분해해 가면서 어디를 끊고 뭐 문제 그 아니면 낱말 아니면 그 문장 이런 것들을 분해해 가면서 분해한 후에 요거는 요거구나. 일단 끊고 1번 그리고 뭐 2번, 3번 등등 해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분해해야 되는 거죠. 긴 문장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 그 구조가 바로 이따 다음 장에서 할 건데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인데 요거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실제 문제가 있죠. 간단한 문제 뭐 1 더하기 2 이건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 말고 여기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체의 사고 과정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고 어떤 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분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고 과정이 바로 컴퓨팅 사고라고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해답을 이제 찾아내는 기술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와 이제 그러면 이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우리 AI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이거를 기르기 위해 하는 교육일 텐데 이거는 왜 많이 이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을까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이제 컴퓨팅 사고를 다루고 있고 프로그래밍도 지금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보면 이 프로그래밍 교육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세,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전에는 내가 막 수식 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컴퓨팅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문제가 이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뭐 페이퍼 필요 없잖아요. 페이퍼리스.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이죠. 그거를 키울 수 있게 해주어서 이제 미래의 사회에 이제 대처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 우리의 준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죠. 자, 그래서 이 책의 학습 순서는 보면 컴퓨팅 사고 알고리즘을 먼저 1, 2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로 이 장에 나오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모든 거를 이제 총망라해서 어떤 종합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능력까지 포함한 프로젝트로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한글, 오피스, 우리 뭐 뭔가를 파이썬을 깔아서도 하잖아요.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드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컴퓨터, 지금 컴퓨터 데스크탑, 키보드, 뭐 마우스, 프린터, 뭐 마이크 등등 해서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제 뭔가를 직접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 그다음에 뭐 카메라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거기 안에 이제 메모리나 저장 장치 이런 데 중앙 처리 장치 등에 기억되어서 저장해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CPU,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입력 장치는 우리 키보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마우스도 될 수 있고 출력 장치는 뭐예요? 뭐 프린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메모리 등등해서 우리 그 혹시 여러분이 조립식 뭐 컴퓨터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중2 된 남자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게임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저기 어디 그 가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데 가서 뭐 그래픽 카드 굉장히 높은 거, 사양이 높은 거, 그다음에 메모리 뭐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로 맞춰가지고 게임용으로 맞춰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접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드웨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 굉장히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일단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먼저 저장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작동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작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한글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한글이 없다. 깔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파이썬을 사용해야 되는데 파이썬이 없다. 그럼 우리 아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파이썬 그 org라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파이썬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일단 메모리에 탑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탑재를 하고 나면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죠. 실행을 시키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계어로 다시 변환되어서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지만 이제 요거의 중간에 변환하는 인터프리터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업무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가 소프트웨어죠.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뭐 하드 디스크가 여기 있고요. 뭐 프린터기, 그다음에 뭐 기계 동작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드론 등등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요새는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요. 공장의 기계도 가동시킬 수 있고, 우리 간단한 업무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여기 프린터 드라이버도 설치해야 되죠. 뭐 아무튼 이런 거 실행시킬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 게 필요하고, 기계 동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 뭐 공장이나 굉장히 가동시킬 수 있던 어떤 거는 모르겠지만 ERP라든지 이런 것들, 공장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수가 있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는, 사용하는, 이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텐데요.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 말은 직접 하진 않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아니면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컴퓨터에게 실행시킬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저급 언어도 있고요. 고급 언어도 있는데 지금 저급 언어는 거의 쓰지 않나요? 지금 여기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우리 파이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급 언어가 도대체 뭐고 고급 언어가 도대체 뭔가 그냥 다 모르셔도 되지만 일단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배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기계어라든지 어셈블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급 언어를 우리가 선택을 하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프로그래밍을 쭉 보면 조금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그거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기 이것보다 저급 언어보다 훨씬 쉽고요. 코드 판독이 좀 쉬워가지고 이제 유지 보수 어디가 고장 나거나 뭐 작동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 보수도 이제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C나 뭐 C++, C#, 뭐 자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C++를 배웠었고 자바스크립트 배웠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파이썬이 훨씬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입문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접하더라도 다 누구나 조금씩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프로그래밍 언어 아까도 보면 여기 또 다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저급 언어 아까 기계에 초점이 맞춰져 기계 중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고급 언어는 기계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람은 또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면 이따가 뒤에 나오는 여러분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스 코드예요. 코딩한다고 하잖아요.
C,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코드. 그 다음에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고급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스코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A를 A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나 두 개 굉장히 많은 소스코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스 목적 코드가 있어요. 목적 코드는 뭐 이제 고급 언어로 우리가 지금 고급 언어, 저급 언어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 설명한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그냥 고급 언어만 생각하세요. 뭐 C, C++, 자바, 파이썬 등등 이런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실행하면은 코드는 나중에 이진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요. 그래야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이제 목적 코드로 변환을 하는데요. 여기 중간에 변환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보면 뭐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어렵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드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규모가 클수록 혼자는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뭐 개발 과정 프로세스 뭐 적절한 프로세스나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 과정이 되겠죠. 자, 과정을 보면 이제 뭐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은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이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what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요.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되겠어요.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계속 이제 작성할 거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끝나지만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문제를 잘 풀었고 그다음에 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테스트 과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여기 이용해서 이제 작성한 그 프로그래머 말고요. 사용자, 최종 사용자 있잖아요. 사용자가 이걸 사용해 봐요. 그다음에 사용했는데 뭔가가 프로그래머들이 하기에는 쉽지만 뭐 최종 사용자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뭔가를 사용했을 때 어려울 거나 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다시 오류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보완하는 작업, 그게 바로 유지 보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자, 여기서부터는 끊어서 갈까요? 너무 또 길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다음 차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